엄마, 이제 양로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75세 김영란은 아들의 차가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들이 놀림받는다고요. 가난한 할머니 둔 집 애들이라고. 며느리 정미래의 독한 말이 향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어머니가 바로 대한민국 1위 제약회사에 숨겨진 창업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직장이 바로 어머니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똑순이 사랑방,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2023년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양로원 앞에서 75세 김양란이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40대 중반의 아들 김재영과 며느리 정미래가 서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들아,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 향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죠.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그래도 나는 내 엄마인데.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미래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는지 아세요? 가난한 할머니 둔 집 애들이라고. 향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재현아. 내 말이 맞다. 향란이 가방 끈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부부 발목 잡으면 안 되지. 그때 양로원 직원이 나와서 향란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재현이 마지막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매달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향란은 그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어머님이 뭘 해결해요? 돈도 없으시면서. 미래의 비웃음 섞인 말에 향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돈도 없는 늙은이야. 양로원 문이 닫히고 재영과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속이 시원하네. 이제 우리 생활도 좀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버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양로원 201호는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향란은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침대 옆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향란아, 우리 재현이를 잘 키워줘. 하지만 절대 응석바지로 만들지는 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게 돼.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모은 재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럼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남편은 향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줘. 재현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겠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향란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가난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향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방에 있는 박순례예요. 아, 네. 저는 김양란입니다.
순례가 향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시면 다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아드님이 모셔다 드린 거예요? 네. 저희 아들도 처음에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싫어해서요. 순례의 말에 향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용돈도 주고.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향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향난 씨도 자식분이 자주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향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빠서 잘 못 올 것 같아요. 그날 밤 향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한편 김재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이오텍 솔루션이라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1위 제약회사인 한결제약의 주요 하청업체였죠. 재현아, 오늘 회의 준비는 잘 됐지? 부장인 이성철이 재현의 자리로 왔습니다. 네, 부장님. 한결제약 쪽에서 요청한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계약만 따내면 우리 부서는 올해 목표 달성이야. 재현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결제약이 워낙 까다로워서 힘들지만 이번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한결제약이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 당연히 까다롭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창업주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게요. 30년 넘게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던데.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결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대리인들이 모든 걸 처리한다더라. 재현은 아버지 성함이랑 같은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요? 응. 그래서 더 전설 같은 거지. 아무튼 오늘 회의 잘하자. 오후 2시 바이오텍 솔루션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결제약에서 온 임원들 앞에서 재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약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약물 대비 효과는 30% 향상되었고 부작용은 50% 감소했습니다. 한결제약의 상무인 차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생산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알약 한 정당 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50원이면 기존 약물보다 20원 정도 저렴하네요. 재현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제조 공법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결제약 임원들이 돌아간 후 재현은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된 것 같아. 재현이 형 덕분이에요. 발표가 정말 완벽했어요. 그때 재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미래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이번엔 계약 성사될 것 같아. 정말? 그럼 보너스도 많이 나오겠네? 아마도. 그런데 엄마는 어때? 양로원에서 잘 지내시나? 미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매달 돈 보내주기로 했잖아. 그래도 한번 안부 전화는. 재현아,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야. 어머니는 이제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니까 걱정 마라. 재현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아내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내고 싶어하는 한결제약과의 계약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양로원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향란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향란 씨, 아드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순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바쁘니까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 김정자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니까. 향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라도 있으면 달랐을 텐데. 향란 씨,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향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닐까? 그날 밤 향란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3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1995년 남편 김한결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향란아,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어. 남편이 임종 전에 말했습니다. 돈이요? 응. 작은 약국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은행 금고에 10억이 있어. 향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약을 만드는 일에 투자한 거야. 내가 개발한 신약 특허로 돈이 들어온 거지. 한결이 향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제약회사를 차려. 그리고 재현이를 잘 키워줘. 여보,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할 수 있어.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향란은 정말로 제약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한결제약으로 지었죠. 남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향란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남편이 남긴 신약 특허로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10년 후 한결제약은 대한민국 3위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20년 후에는 1위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향란은 절대 겉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영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숨은 오너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재현에게는 계속 가난한 어머니로 남아있기 위해서였죠. 재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향란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마라. 하지만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양로원에 버리는 아들을 보며 향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날 밤 향란은 오랜만에 비서 차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영희야, 나 지금 양로원에 있어. 네? 양로원이요? 응. 우리 재현이가 날 여기 보냈어. 전화 너머로 영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회장님. 아드님이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그게 문제야. 그 아이가 나를 진짜 가난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거든.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때요? 향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 아이가 진짜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볼게. 하지만 회장님이 양로원에 계신다는 게 괜찮아. 여기서 좀 더 지켜볼 거야. 하지만 향란의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아내 미래는 38세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고등학생인 딸 수진과 중학생인 아들 민호를 둔 그녀는 늘 더 나은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엄마, 우리 할머니 언제 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양로원에서 살 거야. 왜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해. 하지만 할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를 위한 일이야. 사실 미래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죠.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재현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친구들? 누구? 대학 동기들이야.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미래가 화장을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뭐가 잘 나간다고? 최진우, 박상민 그 친구들 말이야. 다들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집도 있는. 재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앞에서 혹시 어머니 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 미래야, 그게 무슨. 재현아, 솔직히 말해. 당신도 창피하잖아. 양로원에 모신 엄마 얘기가.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현은 대학 동기들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최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상무로 일하고 있었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제약회사 다닌다고 했지? 요즘 제약업계 어때? 박상민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특히 우리가 한결제약과 거래하고 있어서. 오, 한결제약? 그거 업계 일이잖아. 응. 이번에 큰 계약 하나 성사시킬 예정이야.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재현이야. 능력 있어. 재현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진우가 물었을 때 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양로원에서 지내. 아, 그러시구나. 요즘 부모님을 전문 시설에 모시는 분들이 많던데. 재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오히려 더 좋으실 거야. 하지만 재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현에게 미래가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괜찮았어. 친구들도 다 잘 지내고. 어머니 얘기는 안 했지? 했어. 근데 다들 이해하더라. 미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 안 드려요? 수진아, 할머니는 바쁘실 거야. 할머니가 뭐가 바빠요? 양로원에서 뭐 하시는데? 미래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할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할머니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재밌게 지내실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수진은 몰래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향나는 손녀의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바이오텍 솔루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결제약과의 계약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현아, 한결제약 쪽에서 뭐라고 했어? 이성철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추가 검토?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나? 그런 건 아니고 회사 내부 검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재현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죠. 혹시 다른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결제약이 워낙 신중하니까. 그때 회사 대표인 강민석 사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한결제약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점검을 한다고 해. 최종 점검이요? 응. 우리 회사 전체를 점검한다는 거야. 시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면담까지. 재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일단 회사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사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직원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사 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이번 한결제약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집에 돌아와서 미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정말 중요한 거 맞아? 응. 이게 성사 안 되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한 거야? 최악의 경우에는 안 돼. 절대 안 돼. 미래가 재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 미래야, 진정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재현아, 당신이 뭘 해서든 이번 계약은 성사시켜야 해. 재현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양로원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드려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분이니까 이런 일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한결제약과의 계약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양로원에서 한 달을 보낸 향나는 이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박순례 할머니와는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죠. 향난 씨, 오늘도 아드님한테서 연락 안 왔어요? 네. 바쁘나 봐요.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됐는데. 향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재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향나는 손녀 수진이에게서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갈게요.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향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토요일 오후 수진이 양로원을 찾아왔습니다. 15세 소녀가 양로원까지 혼자 찾아온 것을 본 향란은 마음이 찡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향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어떻게 혼자 왔니? 지하철 타고 왔어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험한데.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양로원 정원에서 오래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아. 여기 할머니들도 좋으시고.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향나는 수진의 순수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만 이렇게 찾아와줘도 할머니는 행복해. 할머니, 사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세요? 향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엄마가 항상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가난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향란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용돈도 주시고 생일 선물도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옷도 비싸 보이는 게 많았어요.
수진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향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할머니, 혹시 비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향나는 손녀의 순수한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언젠가 다 얘기해 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수진이 돌아간 후 향나는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향나는 비서 차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 금요일에 바이오텍 솔루션 점검 예정이지? 네, 회장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가 직접 가볼까 해. 네. 회장님이 직접요? 응. 우리 재현이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아드님이 회장님을 알아보실 텐데. 그게 목적이야. 이제 그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향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바이오텍 솔루션은 한결제약의 점검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죠. 재현아, 발표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성철 부장이 말했습니다. 네, 부장님. 벌써 5번째 확인하고 있어요. 재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점검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한결제약 점검팀이 도착했습니다. 차영의 상무를 비롯해 5명의 임원진이 회사 로비에 들어섰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텍 솔루션 대표 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제약 차영의 상무입니다. 영희의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었죠. 이분은 저희 회사의 특별 고문이십니다. 영희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회사 시설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점검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실, 제조시설, 품질관리실까지 모든 곳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재현은 점검팀을 안내하며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이쪽이 저희 주력 연구실입니다. 재현의 설명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선글라스 낀 여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재현에게 머물러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회의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이번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영희가 재현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년간 개발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재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겠군요. 영희의 질문에 재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아드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재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영희가 옆에 선글라스 낀 여성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여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마지막 순서로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영희와 그 신비한 여성만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앉으세요. 재현이 앉자 영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어떤가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재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양시설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재현이 답변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그 목소리에 재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엄마. 재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이 양로원에 버린 어머니 김양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재현이 알던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가 왜 여기에? 재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희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결제약의 창업주이시자 현재 회장이신 김양란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재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향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현아,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해줄 시간인 것 같구나. 재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한결제약의 회장이라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재현아. 이게 현실이야. 향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가난한 척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향란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어.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우리 재산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고생하신 건 다 연기였다는 말이에요? 연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너를 기다리며 고생했어. 내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향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어, 재현아. 엄마, 너는 내 어머니를 양로원에 버렸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뜻이니? 향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양로원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향란이 실망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모시려고 했다는 것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향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내 아버지의 걱정이 현실이 됐구나.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재현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향란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재현이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향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희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고
재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충격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우러러본 한결제약의 회장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신이 양로원에 버렸다는 사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구장 진실의 무게. 향남과 영희가 회사를 떠난 후 바이오텍 솔루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현은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재현아, 괜찮아? 이성철 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야? 한결제약에서 뭐라고 했어?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수? 무슨 실수? 제가 한결제약 회장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성철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결제약 회장님이 제 어머니예요. 뭐라고? 성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현아,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에요, 부장님.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재현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가 한결제약을 30년 동안 경영해 오신 거야? 네. 그런데 넌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어머니가 일부러 숨기셨어요. 성철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재현아, 이거 큰일인데? 저도 알아요. 한결제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데 내가 그 회장님의 아들이라니. 재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 성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현아, 너 정말로 미쳤구나. 죄송해요, 부장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우리 회사 최대 고객사 회장님을 양로원에 보냈다고? 그때 강민석 대표가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재현 씨,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재현은 어쩔 수 없이 대표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사장은 듣고 있던 자리에서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이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대표님, 재현 씨, 당신 지금 당장 어머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한결제약 회장님이 정말 당신 어머니가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강민석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 씨,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우리 회사가 살 길이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말이 결국 어머니의 돈과 권력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집에 돌아가서 미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한결제약 회장님이라고? 미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엄청난 부자라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미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현아, 이거 대박이잖아. 미래야, 어머님께 당장 사과드려야 해. 아니, 모셔와야 해. 미래의 태도 변화에 재현은 씁쓸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내쫓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셔오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이리 와봐. 미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너희 할머니가 엄청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할머니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래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님이래. 정말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냈어요? 미래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잖아. 하지만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재현과 미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세 소녀의 순수한 지적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현은 딸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 양로원에서 향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하루였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향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재현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10장 아들의 각성. 다음 날 토요일 재현은 새벽부터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찾아가는 길이었죠. 양로원 입구에서 재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어머니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호 김양란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현입니다. 아들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향란이 어떤 분인지 이제 양로원 직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201호로 가시면 됩니다. 재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엄마, 저예요. 재현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가구와 꽃들로 꾸며져 있었고 향란은 우아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향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제 놀랐지? 네, 정말 몰랐어요. 향란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니까.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향란이 남편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빠가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재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한 건가요? 내가 판단해봐. 너는 어른이니? 향란의 질문에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는 걸 아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향란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현아, 기회는 이미 30년 동안 줬어. 엄마, 나는 너를 기다리며 혼자 회사를 키웠어. 너를 위해서. 향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내 어머니를 양로원에 버리는 거였어. 정말 죄송해요. 재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니?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 향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양로원에 보냈을까?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재현아. 향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니? 저는, 재현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향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향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여기 왔네요? 응, 아빠가 할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수진이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드려야 해요. 수진아,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15세 소녀의 순수한 말에 재현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수진이 향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향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 그 말에 재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향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난해진다면 어떻게 할 거니? 네. 만약 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된다면 그래도 모실 거니? 재현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할지 좋은 말을 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재현이 한참을 고민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엄마를 대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당장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지는 확신이 안 서요. 향란이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향란이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어요. 향란이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내가 한결제약 회장이라는 걸 잊어라. 네. 나를 그냥 가난한 할머니로 여기고 대해봐. 1년 후에 내가 정말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내 아내한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해라.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대해보라고. 재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래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오후 재현은 집으로 돌아가서 미래에게 어머니의 조건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1년 동안 어머님을 가난한 분으로 대하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셔. 그럼 우리가 뭘 얻는 게 있어? 미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래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신데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재현이 미래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현은 혼자라도 어머니의 조건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매주 주말마다 양로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쁜 꽃을 사서 가거나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죠. 재현아, 왔구나. 향란의 표정이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수진이가 만든 쿠키 가져왔어요. 우리 수진이가? 네, 엄마 드시라고 직접 만들었어요. 향란이 쿠키를 하나 먹어봤습니다. 맛있네. 우리 손녀가 요리 솜씨가 좋구나. 수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재현의 노력을 보며 향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제약과 바이오텍 솔루션의 계약은 결국 성사되었습니다. 향란의 배려 때문이었죠. 내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제 덕분이요? 응. 내가 개발한 신약이 정말 좋더구나. 재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업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마가 어떻게 30년 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향란의 말에 재현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나마 자신을 계속 보살펴주고 있었다는 것을. 한편 집에서 미래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1년이라고 했잖아.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래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해? 손해가 아니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하지만 미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현이 양로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재현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박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시고 외로울 때 말상대도 되어주시고. 김정자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간식을 사주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주고 외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재현은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여기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 같아. 향란의 대답에 재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혈육인 자신들보다 남인 할머니들을 더 가족같이 여긴다는 것이. 엄마, 저도 여기 할머니들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향란이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심심해 하시니까 가끔 와서 이야기 상대나 되어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재현은 양로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재현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한 할머니의 말에 재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부자인 회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할머니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제가 왜 어른이 되지 못했는지. 재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건부로 사랑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뭔가 해주실 때만. 향란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구나. 네. 늦었지만. 재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향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제가 고마워해야죠. 이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날 밤 향란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어요. 마침내 30년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래였습니다. 12장 마지막 조건. 7개월이 지났을 때 향란은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내일 미래랑 같이 양로원으로 와봐.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미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이튿날 재현과 미래가 양로원을 찾아왔습니다. 미래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라서 조심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향란이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미래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향란이 미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아니면 내 돈 때문이니? 미래가 당황해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렵지? 어머님, 괜찮아. 솔직한 게 좋아. 향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처음에는 돈 때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미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향란이 다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정말요? 미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하겠어요. 향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양로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라. 봉사활동이요? 응. 할머니들 씻겨드리고 산책 도와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너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 주겠어. 어머님.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거나 성의 없이 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향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래가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 미래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3달 동안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미래는 처음으로 양로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씨, 오늘은 박정옥 할머니 목욕 도와드리는 일부터 해보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목욕을 제가요? 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거든요. 미래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씻겨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새로운 분이네. 고마워요. 박정옥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욕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미래는 여러 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하지? 정말 힘들다. 할머니가 보지 않을 때 한숨도 쉬었습니다. 며느리 씨, 고생이 많네요. 정옥 할머니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미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산책을 도왔습니다. 며느리 씨, 힘드시죠?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미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간이 안 가네. 집에 돌아온 미래는 재현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고생했어. 하지만 좋은 일 하는 거잖아. 3달이 정말 길 것 같아. 2번째 주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씨, 오늘은 어떤 일 도와드릴까요?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 미래는 조금씩 할머니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 이름을 기억해 주시네. 고마워요. 김순자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 정도는 외워야겠지. 미래는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 미래에게 변화의 첫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씨, 내 며느리 같네. 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나를 싫어했어.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미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응.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온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럴 거예요. 그럴까? 남 버려진 기분이야. 그 순간 미래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양로원에 보내놓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일을. 나도 어머님을 버린 거네. 여섯 번째 주, 미래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양로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 며느리 씨 표정이 밝아졌네. 박정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더니.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미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보고 계셨구나. 며느리 씨도 처음에는 힘드셨을 거야. 네, 솔직히 좀 그랬어요. 미래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때? 할머니들이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겠어요. 여덟 번째 주, 미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윤숙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미래가 윤숙 할머니를 부르며 간병사를 불렀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미래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미래는 윤숙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윤숙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 할머니, 놀라셨죠? 응. 근데 내가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 제가 울었나요? 미래는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녀 같아.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미래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12번째 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왔어요.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건을 주셔서. 그랬구나.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을 만나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정말? 네. 할머니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날 저녁 미래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래 씨, 큰일 났어요. 양로원 간병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미래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순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재현이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가다니. 병원에 도착한 미래는 응급실 앞에서 향란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미래야, 내가 왜 여기에? 순례 할머니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향란이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할머니를 걱정하다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한다고.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위험하신 건가요? 모르겠어. 지켜봐야 한다고 해. 미래는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향란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미래야,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저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순례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새벽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입니다. 향란과 미래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미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음 날도 미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순례 할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미래야, 고생이 많구나. 의식을 되찾은 순례 할머니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손녀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순례 할머니가 미래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미래는 과거의 상처를 흐느끼며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향란이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님. 이제 알겠어. 뭐요?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향란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조건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진심이 보여.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향란이 처음으로 미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래야, 이제 정말 내 며느리 같아. 어머님, 앞으로는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미래는 집에 돌아와서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할머니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걸.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알겠어. 미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야. 한 달 후 향란의 1년 시험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재영과 미래는 매주 양로원을 찾아가 향란을 돌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과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향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만든 거야? 네, 요리 수업에서 배운 거예요. 향란이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할머니, 저도 만들었어요. 민호가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도 고마워, 우리 손주. 향란이 두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재영과 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좋아. 너희가 와서 더 좋고. 향란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네, 우리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 할머니들이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거든.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희도 할머니의 가족이지. 그럼 같은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논리에 향란이 웃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네. 그럼 할머니 집으로 오실 거예요? 향란이 재현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1년간의 시험을 통해 이들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약속은 못해. 하지만 생각해 보겠어. 그날 저녁 양로원 할머니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향란 씨, 가족들이 참 좋아 보여. 박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특히 며느님이 많이 달라졌어. 김정자도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향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향란 씨는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왜?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순례의 말에 향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할머니들도 가족 같고 아들 가족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밤 향란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향란은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향란아. 다음 주 향란은 영희를 양로원으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영희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이요? 향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 말이야. 아, 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회사 경영을 직접 하기 어려워졌어.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에 이상이라도 있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변했어. 마음이요? 응.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영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 경영권을 전문 경영진에게 완전히 맡기려고 해.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내 지분은 재현이에게 물려주려고 해. 영희가 놀랐습니다. 아드님에게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향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이가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만 참여하게 할 거야. 아, 그렇게요.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계속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회장님다우신 결정이네요. 이렇게 하면 재현이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더라도 망가지지 않을 거야. 맞아요. 점진적으로 책임감도 기를 수 있고. 향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이 일 진행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네. 여기 양로원에 후원금을 늘려서 시설을 더 좋게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건가요? 향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그날 저녁 향란은 양로원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향란 씨, 정말 좋은 결정이야. 박순례가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가장 좋지. 하지만 우리는 어떡하지?
향란 씨 없으면 외로울 텐데. 김정자가 아쉬워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놀러 올 거예요. 정말? 네. 여러분은 제 진짜 가족이니까.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시설도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건 왜? 여러분이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할머니들이 감동했습니다. 향란 씨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거든요. 그날 밤 향란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음 주 금요일 향란은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오늘 저녁에 미래랑 애들이랑 다 같이 와볼래?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녁 7시 김재현 가족이 양로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수진과 민호가 향란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향란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공손한 인사였습니다. 모두 앉아라. 향란이 가족들을 둘러앉혔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려고 해. 시험이요? 재현이 긴장했습니다. 응, 아주 간단한 시험이야. 향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재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 덕분에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미래도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게 최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향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기부하시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요. 수진의 순수한 대답에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민호는? 저도 수진 누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향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모두 합격이야. 합격이요? 응. 너희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향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재산을 기부할 생각이 없어. 네. 재현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재현이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향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마라. 전문가들에게 맡겨. 네, 알겠습니다. 둘째, 수익의 절반은 계속 사회에 기부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엄마. 향란이 미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너도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제가 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던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향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네, 어머님. 나를 집으로 모셔갈 거니? 재현과 미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도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와요? 응, 우리 집으로 갈까 해. 와, 드디어. 수진과 민호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향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향란은 양로원을 나와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미래가 정성껏 꾸민 방을 안내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 향란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취향에 맞게 꾸몄어요. 고마워, 미래야.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 손수 만든 액자를 보여줬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솜씨가 좋네. 할머니, 저는 이거 만들었어요. 민호도 자신이 만든 책갈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주들. 향란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미래가 놀랐습니다. 응, 너희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해봤어. 감사해요, 어머님. 미래의 진심 어린 감사에 향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양로원에 할머니들 만나러 가려고 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정말? 그럴까? 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향란이 기뻤습니다. 손주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그럼 내일 다 같이 가자.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향란은 가족들과 함께 양로원을 찾아갔습니다. 향란 씨, 박순례가 반가워했습니다. 순례 씨,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가족분들이구나. 네,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순례가 수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님, 이거 드세요. 민호가 준비해온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향란 씨, 가족들이 정말 좋아 보여. 김정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날 오후 향란은 가족들과 함께 양로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해서 모시고 있어요. 향란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래야. 늦었지만 깨달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어머니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때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들이 할머니 찾으세요. 그래, 가볼까? 향란이 일어났습니다. 향란 씨, 순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좋아요. 향란이 달려갔습니다. 재영과 미래,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다 같이 찍을까요? 미래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큰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향란과 양로원 할머니들, 그리고 재현 가족까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향란은 아들네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결제약은 여전히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었고 사회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약속대로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진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와, 우리 수진이가 서울대에? 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향란이 기뻤습니다. 손녀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 할머니처럼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민호도 고등학생이 되어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요. 향란이 감동했습니다. 손주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재현과 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바이오텍 솔루션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양로원 가세요? 응, 할머니들 얼굴 보러 가야지. 향나는 일주일에 3번씩 양로원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양로원 봉사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머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그래. 네, 어머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향란이 뿌듯했습니다. 그날도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향란 씨, 정말 행복해 보여. 순례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가족들과 잘 지내니?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야. 처음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향란이 웃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됐어요. 늦었지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양로원에서 뭐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이랑 옛날 얘기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재밌으셨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저도 다음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좋아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할머님들께 마술 보여드릴게요. 우리 민호가 마술을 할 줄 알아?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향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향란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향란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향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김재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가족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돈이나 이익보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계신가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힐링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